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오전에도 이제 기사 몇 곡지 나와 있는데요. 간암 신약 관련되는 잠재력 관련되는 내용과 자, FDA 이제 9월달에 이제 가속 승인을 받았던 포지니티와 그 HLB 간의 리보세라믹 관련되는 부분의 절차 비교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주가는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52,000원 지지가 그래도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먼저 좀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는 일단 돌파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차트 구간으로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거래는 이제 2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그래도 일정 부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이제 아침에는 오히려 이제 그 프리마켓에서는 56,000원, 그러니까 55,000원, 56,000원 중요한 가격인데 거기서 시작하면서 음봉 맞으면서 정규장에서도 55,000원에서 음봉 맞으면서 이제 53,000원대까지 오전장에 10시에 밀리고 계속 이제 음봉으로 내려갔죠.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도 양봉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오전장에는 51,000원대까지 내려오고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후장까지 계속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 내려가서 지금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돌파 구간에서는 돌파를 그냥 해버리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줄면 견조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어떤 구간대는 이 한 55,000원 정도 하게 되면 가장 베스트하다. 못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밀리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한 52,000원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나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모습으로 다시 또 바뀌는 어떤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시 반 넘어서 이 종가관리의 어떤 이제 시간대 구간 되니까 최대한 52,000원 위 가장 베스트한 거는 이제 55,000원 부근으로 가는 건데 거래량을 지금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규장 마칠 때 지금 이제 1시간 남은 시간 안쪽에서 어떻게 될지가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상에 여전히 이제 공매도의 저항, 어제도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100만 주 이상의 신규 이제 대차거래가 되었다는 말은 공매도 입장에서도 6만원대를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프로그램 외국계에서 지속적인 매도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창구 쪽에서 살펴봐 드리면 며칠간의 그 JP모간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도, 그 다음에 신규 쪽에서는 삼성이나 뭐 KB증권 요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JP모간 쪽에서는 매도세고요. 삼성이 다시 매도로 바뀌었고 신한이나 뭐 이런 쪽 흐름에서도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JP모건 쪽에서 삼성, 신한 이런 공매도 쪽 주축의 매도세에 단타인 NH투자증권이 많고요. KB증권이 이제 오늘도 9만 주, 모건스탠리 그러니까 공매도의 어떤 커버링이 나오는 창구도 있는데 맞서고 있는데 주가는 좀 아쉬운 음봉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밑꼬리가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지가 중요하죠. 거래량은 여전히 뭐 200만 주 이상인데 그래서 52,000원대 윗단으로 관리와 아니면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에서 재료로 양봉을 만들었던 이 구간대가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래를 줄인 상태에서 일단 음봉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아쉬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열 종목의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도 대부분 다 일단 음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주의 어떤 흐름들이 2시 반 이후의 흐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리보세라믹 관련해서 아침에 이제 나왔던 기사 FDA 내부 이견에도 가속 승인은
포지니티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스텔스 바이오테라피틱스 할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바스 증후군 관련된 희귀질환입니다. 희귀질환에는 굉장히 이제 FDA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FDA 승인의 한 절반 정도가 희귀질환 치료제거든요. 이 부분하고 저 비교했던 부분인데, 9월 19일에 바스 증후군 치료제 포지니티, 이 포지니티, 여기를 가속 승인했다. 가속이라고 하는 말은 엑셀레이터 이제 어프로벌을 했다는 말인데요. 그 FDA 내부 문건에 따르면 12명의 검토자가 승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내부에 이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HLB의 리보세라닙과의 어떤 사례와의 차이를 두고도 뭐 이야기를 풀어갔던 부분인데, 이 바스 증후군 대상 신약인 엘라미프레타이드, 제품명은 포지니티고 주사제입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인가 그때 18일인가 FDA에서 이제 가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스 증후군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세포 간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를 좀 잘 다루는 스텔스 입장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일정 어떤 부분에 타켓에서 붙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구조를 개선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그 약입니다. 이 포지니티가. 그래서 같은 치료제에 있는데 가속 승인 심사로 분류되고 내부 반대 의견까지 존재했는데도 보고 승인이 될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것도 있죠. 내부 의견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속 승인을 받아도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FDA의 어떤 최종 결정은 변수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임상의 어떤 결과보다는 대조군 자체도 좀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의 어떤 영향을 좀 받으면서 허가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게 이제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이고, 항암제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시장 규모라든지 환자 수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간암 같은 경우에는 OS 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FDA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환자 수의 뭐 간암은 매년 100만 명이고 뭐 이런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뭐 굉장히 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 작고 대체 치료제의 개발도 작기 때문에 이런 가속 승인 트랙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희귀질환과 이제 본래 이제 메인인 항암제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허가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초희귀 질환이라든 대안치료 전무라는 이유로 가속 승인이 결정되었고,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간암 관련해서 소라페닙과 렘바테닙과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로슈 제품, 최근에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 제품까지 5개의 1차 치료제가 지금 허가받아 있는 상태죠. 이런 어떤 항암력의 전통 승인에서는 통계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말은 OS 값이나 뭐 PFS 값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호트 간의 이제 효과 분리 검정, 그러니까 대조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검정 강도가 희귀질환에 비해서는 높다. 그게 심사 난이도 관련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기타 이제 HLB의 파이프라인에서 뭐 리라프라티닙이라든지 다른 어떤 적용증에서는 또 가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신약 관련해서 최근에 월요일 이제 저녁에 AMR 파트너스로 2천억대 넘는 이제 자금 투자 유치 이후에 주가가 6만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이제 다시 또 5만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이제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셀트리온 이야기 언급을 많이 해드렸어요. 셀트리온이 2009년도 2010년도에 그 어려울 때 테마색과 JP 쪽에서 이제 자금을 투여받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그런 관련되는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 셀트리온이 우회 상장하면서 한 2달 동안에 뭐 그때 ORCAM에서 ORCAM으로 우회 상장하면서 뭐 2달 동안 이제 연속 상한가를 제가 바이오주 투자를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로 했을 때 종목이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색은 사실은 이제 이때 투자가 2019년 이후에 이제 회수를 할 때 원금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의 어떤 성과를 보이면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HLB 입장에서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펀더멘탈의 근거를 일단은 자본 유치로 인정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자라든지 이후에 어떤 주가가 이전하고 좀 다르게 분명 성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베이스는 조금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게 좀 버텨주느냐가 일단은 종가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52,000원 그 윗단으로 이제 종가라든지 애프터마켓에서 흐름을 보여주느냐. 안 그러면 다시 이제 46,500원대 이 가격대를 또 확인하러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돌파가 나오고 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주 다음 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반드시 좀 확인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